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한미 무역 협상, 관세 협상 중대한 국면을 맞았습니다. 오늘 지금 상당히 놀라운 뉴스가 터졌는데요. 관세 협상에서 일종의 정기가 마련되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100% 확실하다면은 심상치 않은 국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요 여러 인사가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테크노크라트형 그런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있고요. 이념형 소위 말해서 마가 이념에 충실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나아가서 친중을 이제 일종의 악으로 보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극단적 트럼피즘 뭐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극단이 아니고요. 가장 용감한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언급하는 뭐 모스탄이라든가 뭐 고돈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부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트럼프라고 하는 일국의 대통령,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실용 그룹이 제일 많습니다. 실용 그룹. 지금 실용 그룹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이 상무장관 러트닉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김정관 산업장관, 김정관 이름도 정관입니다. 자, 김정관 장관을 만나가지고 충격적인 어떤 그런 합의 직전의 상황을 지금 예고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을 의식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부가 미국의 수십조 원 규모의 마가 아시죠? 마가 MAGA. 그 마가를 딱 이렇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제 마스가라고요. 이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조선을 활용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조선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었지만 지금 우리나라고요. 현재는 중국과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보죠. 그야말로 이제 원투를 다툰다. 수주 물량 자체는 우리가 많을 때도 있고 중국이 많을 때도 있는데, 근데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조선 프로젝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MRO 사업이라고 뭐 선박 이제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시장 규모가 물경 1,500조다. 1,500조 한화로 우리 돈으로요. 그야말로 거대한 황금 불판이죠. 근데 그것을 놓고 지금 다투는 형국인데, 지난번에 우리 국내 뉴스가 하나 터져가지고 그 게임은 끝났다. 이미 일본으로 싱가포르로 다 넘어갔다라고 이제 뉴스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정색하고 하진 않았지만 그때도 제가 살짝 얘기했었는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작은 일 하나가 건수 하나가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진짜 본 게임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내용을 감안하고 이제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 우리나라가요 수십조 원 규모의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런 패키지를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투자에 금융 지원까지 묶은 그야말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제안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패키지 D를 지금 치고 있는데,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농산물 개방 같은 것도 지금 제시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걸 대부분 들어주는 것으로, 다만 이 과정에서 규모를 갖고 쿼터를 갖고 시기를 갖고 다소 이제 이렇게 밀고 당기는 그런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러트닉 자택에서 패널을 준비해서 직접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상무장관 이 사람은요, 밤 1시에 거의 매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로 뭔가를 보고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이 사태에 있어서 주무장관은 재무장관이지만 원래 통상 무역에 대해서 이 주무장관은 여기 상무장관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것은 특별히 이제 재무장관이 이제 주인공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분도 뭐 그 못지않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지금 여기 이제 뉴스에 쫙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MAGA를 마스가 MASGA Make American 여기 Shipbuilding 이거 조선이잖아요. Great Again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러니까 장명을 기가 막히게 한 거지 결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똥줄 타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코나 몰려가지고 어떻게든 트럼프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자칫하면 자기가 한 방에 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진영 안에 여러 부류, 여러 그룹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도 이걸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소위 말해서 그들 입장에서는 강경 그룹, 강경 인형 그룹, 뭐 반중 그룹이라고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덜추려고 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원래는 그쪽이에요. 그쪽인데 근데 대통령 입장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화를 해야 되니까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안에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부정선거에 찬성하는 의원 비율은 높지 않대요. 뭐 10%,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반대만 안 하는 것 뿐이야. 그냥 나서서 그거 부정선거 없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뭐 그냥 그걸 인정하는 건 아니래요. 어쨌거나 거기도.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있는 겁니다. 항상 어느 사회든 이런 어떤 큰 정의를 외치는 집단이나 세력은 소수입니다. 소수 대부분.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미국 측으로서 봐서는요, 이거 웬 떡이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한다라는 거지.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복합 딜을 지금 치려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이들이 아는 거예요. 이미 1998년도 이 당시에는 김대중이 막 대통령이 되고 난 직후인데 대우가 살아있을 때거든요. 이 무렵까지는 대우조선 해양이라고 여기 이제 대한민국 거제도에 떡하니 나타난 트럼프. 요거 제가 한 2, 3일 전에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벌써. 요때 이제 아들하고 지금 와서 이거 살펴보고 있죠. 이때는 이 사람이 조선업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뭔가 세계적 안목, 글로벌한 안목을 갖고 있었던 거야. 이때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트럼프 뭐 부동산 사업가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사진이 떡 찍혀 있다라는 것도 놀라운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대우그룹하고요, 사업 파트너로서 뭐 일을 했어요. 한국에도 트럼프 관련 타워도 짓고 막 했었어요. 뭐 그런 건 있지만 이런 뉴스가 지금 쫙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요, 이번 이 관세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조성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뉴스가 완전 가짜가 아니라면은,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걸 봐서는 가짜일 가능성보다도 가짜가 아닐 가능성이 큰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도 일단은 뭐 조작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거 쭉 보시면은 트럼프가 SOS 보낸 K조선업 관세 협상 지렛대 될까? 우리 언론도 이제 주목하고요. 조금 전에 그거는 연합뉴스 기사였고 한겨레도 이런 기사를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EU 중국에 밀린 한국 관세 부과 전날에서야 미국과談판을 짓는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굉장히 어두운 전망, 큰일 났다. 이재명 이제 난리 났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었거든요. 미 관세 협상 운명에 5일 남았다. 실패 시 회복 불가능한 GDP 손실, 이제는 4일 남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지금 마지막 어떤 카드를 준비한 게 있는데, 일단 던져놓은 게 바로 저 마스가 조선 갖고요, 트럼프를 우호적으로 일단 이렇게 돌리려고, 트럼프의 마음을 열려고 지금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한미 관세협상 D-4 실패 시 수출 10% 하락하고 운하 급락 경고 등 떨어진다. 어마어마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태가 온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심한 사태가 터집니다. 정말 상상 초월한 그런 어떤 지각 변동이 이제 터지는데 이재명이 그걸 수습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중국으로 간다. 우리는 반미하고 미군 철수 주장하면서 중국으로 간다라고 작정하지 않는다 하면은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예, 경제적으로 그 충격을 견디지를 못해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들이 이제 빼낸 카드가 한국에서 그냥 무조건 퍼주기 하는 것밖에 없어요. 트럼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이런 것밖에 없거든. 거기에 지금 조선도 나온 것이다. 제가 이런 방송을 했더니 뭐 과거에 조선은 이미 끝났어요. 일본하고 뭐 다 계획됐어요. 이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일단 현대중공업 한화해양이 이번에 이제 탈락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었죠. 미국 해군 군함
이 유지 보수 뭐 이렇게 운영하는 그 사업인데요. 그게 물경 1,500조 사업이라 그러죠. 근데 1,500조 사업이라는 게 그 뭐 단숨에 그 1,500조가 집행되는 게 아니고 아주 긴 기간, 장기간 총 규모가 이제 그렇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번에 계약했던 것은 한 건에 대해서입니다. 큰 배 한 척에 함성 큰 한 척에 대해서 이번에 입찰을 했는데 거기서 한국이 탈락한 거죠. 예상 밖으로. 근데 이 탈락했을 때 이제 이 분위기가 이재명 정부기 때문에 떨어졌다. 미국에서 배제해버렸다. 이재명 정부의 성격,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친중이다. 이번에 이런 사업 자체도 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친중 인사에게 이제 뭐 기회를 주기가 뭐 했겠죠.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시각이 맞고요. 이 당시 이제 우파 유튜브에서 막 1,500조가 다 날아간 것처럼 아마 보도를 하거나 뭐 논평을 했을 겁니다. 저도 그걸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도 그게 사실은 팩트는 드러나 있었는데 조금만 검색해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유튜브들이 그걸 말하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가짜 뉴스처럼 되는 거죠. 한 척입니다. 한 척에 대해서만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HD 현대 한화오션 첫 미 해군 MRO 수주전에서 빈손. MRO라는 게 뭐 선박 수리 유지 보수 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새겨야 할 미국 MRO 사업 탈락한 배경 뭐 등등 합니다. 이거는 여기 제가 글을 읽어봐서도 결국에는 현 정부의 성격이 그 태생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과거에 이제 이런 사진에 나와 있죠. 아들과 함께 떡하니 대한민국 거제도에서 이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요 중대한 분수령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에게 물어봤더니요 1,500조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이 탈락한 점에 대해서 벌써 여기서 우파 유튜브에서 크게 언급한 내용을 여기 말하고 있네요. 최근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함 한 척입니다. 한 척. 유지 보수 정비 MRO 입찰에서 탈락한 것이 확인되었다. 일부 언론, 특히 유튜브에서는 이 사건을 놓고 1,500조 원 규모의 시장 수주 실패로 과장 보도하면서 한미 관계나 정치적 문제로 연결짓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기도 했다. 가짜 뉴스라기보다는요, 희망 회로를 극단적으로 돌린 거고 아니면 그 당시에도 잘 몰랐거나 그냥 보도되기로 1,500조 시장에서 탈락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이재명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실제로는 이번 건은 짧은 정비 기간이 요구된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액수가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1,500조 시장에서 한국이 물먹었다라는 것은 아니고, 자, 어쨌거나 트럼프가 최대 관심을 갖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두 개 정도입니다. 이 조선업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동차와 그리고 농축산물 요겁니다. 이 시장을 한국이 어느 정도 열어주느냐, 그리고 조선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해군 관련 정강 직접 뭐 군함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건조하는 것도 한국에 맡길 수 있잖아요. 유지 보수 수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딜을 쳐가지고 패키지로 어떤 제안을 해올 때 그걸 만일에 트럼프가 만족해버릴 경우에는 비상한 국면이 발생합니다. 놀라운 어떤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면이 정말 미묘하다. 뭔가를 지금 하나로 그냥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이재명 저거 가짜인데 본인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실상 이 지구촌에서 유일한 국가 원수입니다. 예? 직접 그렇게 말하잖아요. 현직에서는 과연 어떤 카드를 뽑을 것인지 브라질 모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브라질과는 다른 한국형 모델을 따로 만들 것인지 이재명이가 굉장히 야갔다고요. 본인은 지금 관세 협상은 관심 없는 척 거기에는 아주 뛰어들지도 않아요. 회의도 한번 열지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있다고요. 관건은 불구경하는 것처럼 있거든요. 저런 것들이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조치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딱 이렇게 펼칠 순간 이재명이 갖고 있는 카드가 두 개 있을 겁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면 바로 화답해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하고 막 완전히 그냥 살살거리면서 가는 게 하나 있고요.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일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반미 운동을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친중으로 완전히 나라를 좌회전해가지고 저쪽으로 왼쪽으로
서해바다 넘어서 중국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